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정은경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2020년부터 2년이 넘도록 코로나 방역 업무를 맡았던 제가 유세장에 나타나니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정치와는 거리가 멀 것 같았는데 의외라는 반응이었죠. 맞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불법 계엄과 내란이었습니다. 12월 3일 밤에 느꼈던 황당함과 참담함, 내란 정권을 연장하고 재집권하려는 시도를 보면서 쌓인 분노,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보며 느낀 불안함, 그래서 민주당이 제안했을 때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유세차에 올라 연설하는 게 처음이어서 어색하고 빡빡한 일정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제 손을 잡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한 분 한 분의 간절함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화나고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거 유세를 다니는 동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왜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선거를 왜 하게 되었습니까?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하게 된 조기 대선입니다. 이번 대선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후보와 내란 세력의 대결입니다. 이 중에 계엄 해제를 이끌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후보에게 국정 운영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 때문입니다. 유세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민생이 죽어간다. 경제를 꼭 살려달라는 당부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이 코로나 팬데믹만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새로 들어서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를 해놓고 재정이 어렵다며 민생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불법 계엄은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내란 위기를 하루빨리 탈출해서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망쳐놓은 많은 것들, 내란으로 드러난 문제들도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3년 대한민국 권력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대통령은 권력을 사유화해서 가족의 수사를 막았습니다. 의혹은 넘쳐나는데 제대로 수사한 것은 없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의료 문제를 의대 증원으로 해결하려고 밀어붙였습니다. 왜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인지 과학적인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의료 현장의 준비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와 소통은 없었습니다. 결국 수술 지연 등이 벌어지며 국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 공백으로 의사 인력 양성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R&D 연구개발 예산도 카르텔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5조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빈대 잡자고 초과 삼간을 태우는 격이었습니다. 연구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총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능력 있고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니 이재명 후보와 인연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와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알게 된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에 모두가 두렵고 혼란스러울 때였는데 당시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 전파 위험이 컸던 신천지 교회를 폐쇄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긴급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전국적인 재난지원금 논의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위기 순간에 이재명 후보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재명 후보가 위기 대응형 행정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정부는 인수기간 없이 당선과 동시에 국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검증된 후보, 제대로 일해본 후보여야 이 위기에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무상교복을 지급하고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에게 과일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고 참 좋은 정책이다. 어떻게 그런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 의문은 이재명 후보의 성장 과정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살아온 길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공장을 다녔던 소년기, 가난 때문에 상한 과일로 배를 채워야 했던 아픈 과거가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생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만들어 성과를 낼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시장과 지사 시절 눈에 보이는 성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남시장 당시 5천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불필요한 예산 삭감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임기 중에 모두 상환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문제를 해결하고 실적으로 승부해서 이 자리까지 온 정치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소통과 협치입니다. 이 후보와 함께 다니면서 느낀 것이 누구와도 잘 소통하고 무엇보다 잘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상인들과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국론을 하나로 모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치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좋은 지도자가 될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내란을 종식해야 민생도 경제도 대한민국도 살아납니다. 유일한 방법은 투표뿐입니다. 앞서 치러진 재외국민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사전투표율도 지난 총선보다 높았습니다. 저도 사전투표 첫날 투표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날이었습니다. 제 한 표로 내란 종식에 한 발 다가선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본 투표가 남았습니다. 투표는 가장 강력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에 어떤 명령을 담으시겠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확인하고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며 퇴행했던 역사가 다시 전진하는 그런 명령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경제 성장에 집중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 주권이 실현되고 국민이 존중받으며 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 여러분의 한 표가 만들 다시 만날 세계는 희망이 가득 찬 진짜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